시장 공감텔의 하이라이트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뉴욕 증시 새벽에 굉장히 특징적이었다고요. 네. 들어오자마자 말씀해 주셨는데 잠을 못 주무셨겠어요? 어제 미국 장 보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이요. 순식간에 1% 갔다 플러스 1%, 순식간에 마이너스 1%를 새벽 내내 했습니다. 아마 옵션한 사람 잘 탔으면 돈 벌었겠지만 잘못 탔으면 거의 깡통이었죠. 진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볼 때마다 변화가 너무 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잡주도 이런 잡주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국장이 어저께 2%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나스닥과 S&P가 올라오죠. 0.8% 정도 올라오죠. 이제 그것은 아마도 이유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3.1 정도까지 약간 밀렸죠.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뭐였냐면 그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굉장히 시장이 컸거든요. 트럼프는 계속 미 재무부한테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환율 조작 지정해라. 근데 미 재무부에서 근거가 없다. 조작 근거가 없다. 그래고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혹시 이게 화해의 제스처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화해의 제스처일까라고 본다면 아닐 거다. 어차피 그 내용에 보면 지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 포인트가 없었다면은 좀 시장에서 분분하게 해석을 좀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이 여전히 진행형 중이다. 실제로 이 무역 분쟁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합의를 지난번에 2천억 불 과세하기 전에 했다면 이게 상당한 반전이 있고 미국도 치명타가 없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합의를 본다? 그러면 미국이 많이 양보를 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거고 자존심을 구깁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균형추가 약간 깨지죠. 위상이 깨집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여기에 손을 내밀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무역 분쟁이 좀 심각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제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환율 조작국 지정. 그다음에 중국은 국채 매도. 근데 실제로 국채 매도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한 10년을 주기로 봐야 되는데요. 이 미국이 10년물 국채를 자산 매입, 양적 완화를 통해 자산 매입을 하면서 국채 금리를 내려놨거든요. 근데 그 국채를 많이 하고 중국이 매도를 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이 미국에서 이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했지만 오늘은 좀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적 완화를 해서 나오는 국채를 받아줘서 국채 안정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이게 국채 매도가 돼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연준도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같이 매도하는 방법. 그러면 첫 번째 거를 할 수 있을까요? 경기 좋아지는데 연준은 안 합니다. 왜? 지금은 금리 인상 기조로기 때문에 다시 양적 완화로 가는 건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매도의 동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게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렵다. 좀 시간이 더 진행되면서 문제를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특히 미국이 어저께도 2% 빠졌는데 여기서 조정이 멈출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저거는 이제 이 부분을 일단 주가 여러 가지를 해석하면 첫 번째, 미국이 상승의 재료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없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그럼 글쎄요 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급히 하락해서 합의가 된다면 주가를 띄울리는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띄어 올리는 재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왜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볼게요. 다우 차트를 보면 이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여기서 조정을 줬을 때요. 60주선이 쫙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전혀 거의 안 갑니다. 안 가죠. 공간으로 봐도 거의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 60주선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60주선 지지력 테스트
뭐 한 24,200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자. 뭐 이런 생각하죠. 300 정도까지는. 자, 근데 여기서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시그널 하나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시그널? 여기서 500포인트만 더 빠지면 미국 시장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좀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일목균형표에서 후행 스팬의 의미를 굉장히 제가 많이 부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후행 스팬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 후행 스팬이라는 것은 현재의 종가를 26개 자리에 표시를 하는데 후행 스팬 떨어진 각도가 지금 어떻게든 거의 90도입니다. 근데 요 캔들 안으로 진입하는 요 공간, 요게 딱 제가 해놓은 데가 24,200, 여기가 24,2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깨버리면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완전히 뚫고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지지력이 하락 각도상으로 제가 어저께 뭐 얘기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18,000까지 보인다. 그 얘기가 바로 그걸 다 계산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미국이 조정을 마무리했냐 그런다면 급반등이 들어와야 됩니다. 엄청난 빠른 반등이 올라와서 후행 스팬의 이 각도를 이렇게 일격을 줄여줘야 됩니다. 각도를 약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장이 결국 일시적 반등은 있지만 내려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평탄한 지역, 이 시간이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꼬꾸라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주에 지금 오늘 하루 거래가 더 있죠. 급반등이다 뭐 4% 뭐 이런 거 하나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뭐 한 1% 언저리나 뭐 이렇게 오면 이제부터는 매주 살오름판의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고분 시그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은 여전히 뭐 매수 마인드는 없습니다. 매도 내지, 그러니까 매도의 80%면 관망이 20%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예, 여기 때는 거의 뭐 매도가 거의 100% 정도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보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은 공간이 있지만 이 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조건, 만약 살아나려면 급반등이 하나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급반등이 못 들어왔을 경우에는 적어도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죠. 물론 바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닐 수 있겠다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끌어서 쌍봉을 만들고서 내려오는 각도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터는 사람은 멀리 주가가 가기를 바랄 거라는 거죠. 밑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오늘 또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금이 이게 이제 위험회피 수단으로 사실은 이제 활용이 됩니다. 이제 위험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면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할 때 위험회피 수단으로 활용이 되죠. 근데 주가가 실제로 미국 시장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신흥국은 나빠졌는데 미국 시장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이 맥을 못 춘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이 원자재 시장의 가장 핵심적으로 시장을 흔들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보통 다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에는 원자재를 마구잡이를 사고 막 해가지고 시장을 흔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머리가 좋아진 거죠. 영리해졌죠. 근데 그 원자재 중국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2015년도에 금 보유량이 약 1000톤, 1050톤 정도 됐습니다. 근데 75%에서 1700에서 1800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저점으로 계속 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금 차트를 제가 지난번에 보는데 다시 한번 보인다면 이 차트를 믿어야 되냐? 그런다면 이게 진짜 믿어야 될 차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그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 음봉을 메워준 양봉이 뜨면 방향이 잡힐 것 같다. 그런데 벌써 말하고 한 며칠 만에 올라왔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위험회피를 생각하는 시장의 생각이 금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이제는 정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금이 만약에 더 안 올라오고 여기서 그냥 멈춰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의 하락을 신빙성을 약간 떨어뜨렸을 거예요. 근데 금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3.11이지만 지난번 폭락 때 1월 달 폭락 때보다 더 높습니다. 높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국 미국장이 더 하락을 멈추려면 한 2.8 정도까지 다시 내려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 코스피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장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궁금한 상황이 됩니다. 오늘 반등을 했죠. 오늘 반등은 세 가지 이슈입니다.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환율 조작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왔어.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 두 번째는 지난번에 국감에서 김동연 그 장관이 무슨 말을 했냐면 부총리가 9월 고용이 마이너스일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4만 5천 명 증가. 세 번째는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좀 보이는 자리가 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이걸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면 고용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좋은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의 지표나 모든 지표는요. 3연속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개월 정도는 봐야 된다. 3번 정도는 봐야 그게 확실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반등이 추세적 반등일 거냐라는 확인은 아직은 못하죠. 그다음 첫 번째 환율 조작국이 미국이 중국과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화해의 제스처로 한 거냐에 대한 포인트가 잡혀야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어저께 그 시간에서 원달러가 한 8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같이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 때문에 오늘 좀 올라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거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느냐.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 한번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월봉을 한번 제가 띄워봤어요. 근데 오늘 선 하나 한 번도 안 걷다가 오늘 선 하나 딱 그어놓은 게 있는데 요 연두색입니다. 녹색입니다. 첫 번째 고점에서 요 두 번째 고점을 연장을 쫙 때렸더니 여기에 60주선이 올라오고 있고 요 지점에 캔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세 그음 부분에서의 지지력과 60주선에 대한 기대감이 60월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봉으로 보면 제가 이 수선을 그어놨고 요 밑에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올라온 자리가 사실은 여기서 지렛대를 만들 때 연장선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등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좀 더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베어마켓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 정말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답을 딱 드리기는 뭐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시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지수로 보면 2000입니다. 2147입니다. 2000인데 베어마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종목으로 가면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현재 시장 상황이다라고 해석하면 정확한 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얼음판을 걷던 이번 증시 이제 오전 시장도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연말장까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시장구감텐에서 김동섭의 인사이트 등 여러 코너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목균형표 등으로 기술적인 점을 확인해봤고요. 다음 주에 좀 시각이 좀 넓어지셨나, 좀 해결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주말 사이에 좀 푹 쉬시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부터는 이제 휴장도 없습니다. 이 탄성 가지고 조금은 연속성 있는 흐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